약간 우리 유영 선생님이 얘기 불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얘기 불안? 네네. 얘기 불안이 정확하게. 얘기 불안이 뭐냐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불편해도 마지막은 지나치게 과도한 긍정으로 가시니까. 근데 유영 선생님은 얘기 불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얘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뭐 우리가 어디를 이제 멀리 가요. 그러면 약간 가는 길이 난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좀 조심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약간 길도 얼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야 되긴 가야 돼.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분명하게 하고 타이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눈이 올 걸 대비해서 뭐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조심해서 출발하면 되는데 얘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차 전복됐어요. 차 전복됐어. 차 전복됐어. 차 미끄러졌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안 가. 그러니까 그러면 섬 얘기가 그렇게 난 정말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헬기도 있어. 헬기도 있어. 아주 아니 꼭 어딜 가야 돼? 나는 안 가는 게 더 편한데. 만약에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어디 새로운 장소 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익숙한 데가 좋아. 네, 다 파악이 이제 이미 되신데 그런 데 가는 게 편안하시죠? 네. 안전한가. 네. 세이서 저 미국에 이제 그 언니가 살아요. 네. 그래서 언니네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표를 따로따로 끊으라는 거예요. 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더니 if 만약에 네, 네. 둘 중에 한 비행기가 잘못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애를 케어해야 될 거 아니냐. 비행기가 추락하면 네. 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저 이미 일어났어 일이. 네. 아니, 그러니까 신중함을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기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유혜영 선생님은 소소한 걱정도 많으시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거에 다 에너지를 뺏겨.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하랴, 이것도 소소하게 염려하랴. 그러고 나면 지쳐 막. 하루가 막. 나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지쳐. 이렇게 되니까 네, 굉장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세요. 또 그런 분들이 진짜 그 뭐 가스불 집에서 외출하는 것도 어우, 불안하죠. 다시 돌아오는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역시 창문 다시 확인하시고 제일 많이 불안이 유발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그 문을 현관문 같은 거를 딱 닫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소리를 못 듣고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다시 가봐야 돼요. 그럼 문 진짜 안 닫혀 있어요? 아니요, 닫혀 있죠. 자동인데 내 생각에 불안한 거. 멀리까지 갔다가도 다시 오신 적 있으세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못 갈 때는. 감정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으세요. MMPI라는 걸 한 걸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좀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한 분이시더라고요. 베이직 이모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을 일단 5가지로 보거든요. 행복, 그러니까 happiness, 슬프다, sadness, 불안하다, anxiety, 화난다, angry, anger, 혐오감을 느낀다, disgust. 이 5가지가 기본 감정이고요.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80개, 90개 감정들을 표현하거든요. 이제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이 5가지 베이직 이모션에서 파생된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다루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감정의 양이.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고 불편한 감정이나 네거티브한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착점은 슬픈 것 같아요. 슬프신 것 같아요. 슬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불안해도 나중에 슬프고 걱정이 많이 돼도 슬프고 심지어는 몸이 피곤해도 슬프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슬플 때 이 슬픈 감정에 대해서 거꾸로 따라 들어가서 내가 슬프다고 느끼게 되는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천재 집안 이런 것도 걱정하세요? 저는 이제 바다 같은 데 가더라도 이 백사장으로는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를 그게 이제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고성, 너울성 파도가 네. 백사장 걷고 있던 산책하고 있던 사람들을 휩쓸어 갔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백사장 근처는 이제 안 가는 걸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와.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도 구입을 해서 집에 놔두고. 근데 우리가 되게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 수칙 같은 것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가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배우죠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뭐 문을 잡을 때 수건으로 잡아야지 않으면 손이 데이고 물을 적신 수건을 코에 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살아가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깊숙이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영진 씨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피부 가까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안전과민증이라고 해요. 안전과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면 삶에서 좀 압도당하고 불편하죠. 이 안전과민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내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소화기 있죠. 예. 저기 있고 또 어디 있을 텐데 여기 2군데 있을 텐데. 그래서 특히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불안하신 네. 거죠.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비행기에 탔을 때. 네. 왜냐하면 비행기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니까. 차를 운전하실 때 좀 나으시죠. 네. 훨씬. 네, 본인이 직접 뭘 할 때는. 그래서 영진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개입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을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사서 비치를 하고 네.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서 타고 내려가고 네. 뭐 이렇게. 예. 네.